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이번 주에 워낙 큰 지표 발표들이 있어서 좀 불안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부양책으로 또 코스피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면서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수도 무겁고 변동폭도 크고 이번 주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 주의 마무리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를 위한 전략과 종목 상담까지 모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먼저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샵 8181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이름, 비중, 그리고 매수가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댓글 상담 신청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재원 파트너 그리고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또 흘러서 금요일이 왔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번 주 마무리 두 분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볼 텐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그러면 공략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융당국에서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스닥에 다시 또 기대감이 붙은 것 같은데 우리 최수창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략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주도주 섹터요. 주도주 섹터요? 네. 어떤 거죠? 이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1년 내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반도체 사는데 수익이 안 나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상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리기만 했습니다. 지금이 살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시세를 보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 같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매일 대응 시점 말씀 못 드리니까 타이밍 얘기를 매일 말씀 못 드리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가 최대한 눌림을 주고 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눌림목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11월 달, 12월 달이 여전히 뜨거운 게 로봇하고 바이오잖아요. 로봇 바이오는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에 대해 생존면에 대한 가능성도 열겠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고 그 흐름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 두 섹터가 가장 강렬하게 시세 변동을 주면서 지금 단기 주도 상승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잊혀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을 그 포기되냐? 아니죠. 이쪽은 지금부터 눌림목에서의 좀 모아서 얘네들도 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코스피 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같이 하자면 이제 코스닥 얘기만 하면 아시니까 네. 코스피는 여전히 역시 주도주는 반도체랑 제가 PCB 있잖아요. 삼성전기. 그리고 조선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이 계속 대장이다. 2차 전지 쪽은 업황 이런 건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계속 공략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이제 코스닥은 또 이 순환이라든가 새로운 생성된 테마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로봇 바이오는 여전히 핫하고 반도체는 실적 호전주로 와서 소부장은 그쪽을 눌림목에서 기난목에서 좀 보고 가자. 왜? 결국 신고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섹터에 관심을 찾아야 되겠죠. 이슈 모멘텀 나올 수 있는 것들. 최근에 스페이스 X 같은 게 나오니까 우주항공 테마가 좀 움직인다.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눌렸기 때문에 기회고 로봇과 바이오는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봐야 한다. 코스피는 반도체 조선 짚어주셨는데요. 조선주 방금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방산이랑 같이 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뭐 개별 기업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조방원 어쨌든 올해 상반기부터 좀 갖고 계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전략을 조금 점검해 드려볼까요? 그 조선방사 원자력 조방원이라고 했던 이슈가 사실 지금은 약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쪽 섹터 자체가 업황이 안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조방원이라는 쪽에 대한 평가 자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나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시자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재 조선주도 오늘 반등을 좀 강하게 하긴 했었는데 이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탄력 있는 상승이라거나 추세를 역전하거나 그런 과정이라 하락하고 반등과 하락하고 반등이 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차트를 잠깐 잡아주시면은 HD 현대중공업 차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아무래도 조선주에서는 대장인데 가장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HD 현대중공업 보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세게 빠지죠.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주가가 한번 빠지죠. 그러고 나서 또 반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주가 또 빠지죠. 근데 특징은 뭐냐? 고가가 점점 내려오죠. 내려오는 상태에서의 반등인데 공교롭게도 저점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은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롭게 모멘텀을 더 받거나 아니면 평가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 들어서의 11월 달, 12월 달 두 달 동안의 조선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아니라 조금 우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2025년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에 가장 좋았던 섹터 업종이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거나 뭐 잠수함 수주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 쪽은 약간은 없다 쪽으로 봐야 되고 원래 그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실제 우리 조방원이죠. 이쪽이 연말에 늘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 왜냐면 수익을 많이 못 내다 보니까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지금 예전처럼 조방원이 좋다. 그러니까 눌림 조정 줄 때마다 사라 이런 관점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오늘 방산을 보게 되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방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X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을 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쪽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모멘텀이 없어서 업황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주항공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있었던 이슈 하나 짚어보자면 일본은행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다들 알고 있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생각보다 이 긴축하는 태도가 뭐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거를 뭐 아직 걱정하거나 우리 시장이 4천선 가는 거를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헤드라인 뽑을 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는 안 하지만 엔캐리 자금의 이탈 가능성, 우려 네. 이런 거 이제 크게 확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비트코인 쪽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미비했다.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게 영향이 없었던 거냐 할 때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죠.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매도. 그것이 이 엔캐리 금리 인상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의 자금들 일정 부분 차익 매물로 나왔다는 전 평가를 그동안에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금리 인상,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를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엔캐리 자금에 대한 이탈 속도 이것으로 증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붕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일본 같은 이제 경제 성장이 그동안 저조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었는데 몇십 년 만에 지금 인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일본 자체 경쟁력이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꾸 엔캐리 자금 빠져나가서 전 세계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뭐 엔캐리 자금이 전 세계 다 좌지우지합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확대 해석하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인하 유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영란은도 인하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내년에 성장률이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상향을 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증시 자산 시장의 상승 효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가다 보면 조금 험난하게 갈 수도 있고 노이즈가 걸릴 수 있는 이런 이슈를만 봐야지
대한민국의 증시가 내년 5,000포인트 향해 가는데 이것이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우리 시장이 5천까지 가는 데에 대한 영향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금리 관련해서 좀 체크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을 찾아서 오늘도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대표님이 지난주에 OCI 홀딩스를 알려주셨었는데 오늘 굉장히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 이 종목도 잘 갔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그 OCI 홀딩스 자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년을 보고 준비할 종목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수입 자체를 더 강화하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OCI 홀딩스가 거기서 반사 수혜를 본다. 이거 자체가 첫 번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OCI 홀딩스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가 단순하게 뭐 건물만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OCI 홀딩스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부분도 성장 동력을 볼 수 있다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를 차트를 보게 되면 일간 차트인데 일간 차트 상에서는 이제 오늘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위로 조금씩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11만 5천 전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의 매물이 사실은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공교롭게도 여기서 급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잡아간 쪽이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인데 이때 물량 하나도 털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인 매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직전에 고가대 13만 원짜리대를 넘어간다 되면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상단자리대를 돌파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5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넘어간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로도 접근이 괜찮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위를 보고 끌고 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위를 보자, 내년을 보자. OCI 홀딩스 리뷰 들어봤고요. 우리 최수창 대표님은 HL 만도 저번에 이제 46,000원 정도에 짚어주시고 6만 원 넘었다가 지금은 또 살짝 내려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죠. 더 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15만 원 얘기했는데. 예, 그리고 제가 방송 나와서 대형우량주 한국항공우주나 SK하이닉스 간다면 다 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예,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적중률이. 개별주들은 뭐 그렇게 제가 장기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럼 만도에 있어서 뭐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할 거는 회사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기술적 타이밍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방송 나와가지고 막 가니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6만 원이에 사야 돼요? 아이고, 지금 딱 기다리면 눌림목 오지 않습니까? 지금 피보나치 비율로 딱 올려놨을 때 38점이 저는 이제 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38점이 좀 기니까 표현이. 지금 5만 원 초반대 온 거 빼수죠. 이탈하면 어떡하냐? 사야죠. 하프 자리가 46,000원, 7,000원 지지 자리니까 여기를 눌림목 보고요. 그냥 고점은 계속 신고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이 사야 하는 눌림점이다. 만도에 대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 주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내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할 종목들인데요. 강재현 대표님 한화 시스템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대표님은 다날 가져오셨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오늘 역시 급등을 했는데 한화 시스템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세요? 네, 하나 시스템 자체는 지금 사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시스템이 앞전에는 이제 방산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시세가 굉장히 못 나왔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낮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 하나 시스템이 사실 하나 오션이죠.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방산에서 전차라든 이쪽에 대한 레이더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는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걸쳐 있었는데
뚜렷하게 방산에서가 아주 강점을 보이지도 못했고 조선에서는 지분 투자니까 역시 강점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산주들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뭐 5배, 7배 이렇게 증가를 하는 동안에 하나시스템은 2배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좀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우주항공 관련된 쪽인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이 되는 케이스라서 방산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다시금 내년에 더 돋보일 수 있고 반대로 또 실적도 안정적이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달에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조정 자체를 굉장히 길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본다면은 45,000원에서 7만 원 가격대가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스권의 중간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55,000 정도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가 한 번씩 튀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한번 강세 띄고 한번 튀었다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요 중간 자리가 사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자리 때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만 원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가 박스로 보게 되면은 7만 원 넘어가면 당연히 신고가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로 볼 때는 제가 이제 7만 원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넘어가면은 한 8, 9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으로써 접근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할 만한 가격대다. 방산조선 뭐 우주항공 아우르는 기업인데다가 우주항공이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준비해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최 실장 대표님은 다날 가져오셨고요. 바로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가져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코너로 이제 출연하면서 거의 1년 네. 되는데 가깝게 되는데 종목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계속 몇 번을 갖고 와요. 네. 대형 우량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네. 대덕전자, 삼성전기 지금 이들 종목 봐도 TCK도 2번이 갖고 와요. 계속 수익이란 말이에요. 방향성이. 다날도 한 번 제가 갖고 나왔다가 지금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날의 포인트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스텝 1와 스텝 2 코인 법안이거든요. 지금까지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주시장의 모멘텀 중에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을 때 지연되면 몰라도 통과됐을 때 안 움직인 섹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IRA법 미국에서 통과되고 나서도 다 난리 뛰듯이 그러니까 법안 통과라는 것이 주는 정책적인 모멘텀의 기대 상승률이 선반영되거나 동시 진행됐을 때 흐름이라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연됐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위하고 했던 정책이 이견이 있는데 아직 뭐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당인 집권당에서 이번 달에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다음 달에 입법하겠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가상 그 화폐에 대해서 더 급물살이 빨리 타고 있잖아요. 임박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그동안은 소멸된 게 아니라 지연되어 있던 게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연말 연초 움직일 만한 종목이다. 키워드들 잘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날과 한화시스템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금요일텐 대표님들이 상담 많이 해주시려고 또 빠르게 잘 진행해 주시는데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SPG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 31,000원에 비중은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SPG가 오늘도 굉장히 주가가 난리가 났었죠. 정규장에서 28% 급등으로 마감했다가 애프터마켓에서는 4% 정도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31,000원이면. 이거 우리 강지현 대표님께 먼저 전망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로봇 관련 자체가 이제 올해 1월 6일인가 7일 날에 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세스에서의 가장 큰 하도는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원격 헬스케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내년에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하기로 시작했고 현대차 그룹도 내후년부터는 투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로봇 시장은 서서히 개화되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라든지 이쪽 관련된 로봇 부품에서 실제로 흑자를 내고 있고요. 매출 자체도 어느 정도 4천억 정도 내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볼 때는 이제 실적도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다만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성장성과 이런 것들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대차 그룹 관련된 자동차 부품사들이 결국 이제 로봇 회사로 바뀌게 될 것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에 좋고 밸류가 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약간은 엇갈리는 과정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많이 보고 계시고 10% 정도 수익이시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이라서 네. 크게 부담이 없어서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항상 이 주가가 한번 위를 봤다가 좀 떨어지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실현을 못 하십니다. 매도를 못 하십니다. 왜냐면 나 예전에 9만 원 받는데 7만 원, 8만 원 못 팔겠어. 대부분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마진 손 좀 잡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기준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단기간에 지금 현재 11월 때부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추세 라인 때 요거 하나만 딱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리 때 깼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 회복하고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한 7만 7천 원, 7만 8천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이번 한번 더 깨진다가 되면은 그때는 바로 올라가기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거래 라인이 워낙에 크게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7만 8천 원 정도 라인 때 8만 원 정도를 이제 딱 수익 마진 노선 잡고 이 라인 때 깨지면 최소 절반은 팔자. 그 나머지는 좀 더 여유 있게 보면서 나머지 다시 재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 나머지 마저 수익 실현할 건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선을 잡아주셨습니다. 7만 8천 원 선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 깨지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두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요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1만 원요. 11만 원이요. 네, 비중은 이번 달 20% 정도 됩니다. 20% 비중이시고요. 네, 이번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이번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사자마자 또 속상하셨겠어요. 맞아요. 맞으세요. 아유, 어떡하실까? 이거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그 계속 내려가니까 음.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뭐 12만까지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있으세요? 어떤 거 네. 있으세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일단 11만 원까지 올 수 있을지랑 전략이랑 살펴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2차 전지 정보도 있으셨네요. 우리 최수창 대표님 아직 2차 전지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1만 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략 어떻게 세워드릴까요? 매수가가 1년 뒤에 온다고 하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답답하죠. 그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제가 방송 나와서 이 얘기를 한다고 종종이 아니라 좀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진짜 최고점 에코프로 때 제가 이 방송 한국경제TV 출연을 자주 했으니까 그때 에코프로 최고점인 7월 26일 날 무지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거 고점에 왜 쫓아가냐 그날. 그리고 나서 쭉 빠지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방송에서도 2차 전지 다 거의 논외였어요. 토론을 안 했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 반등 날 것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노브를 하여튼 끌고 가서 목표가를 볼 거야.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지금 장기적으로 가겠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1, 2년 아니에요. 5년, 10년까지 보고 가겠다. 그러면 저 2차 전지 사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자마자 내리기만 했어요. 내린 거 딱 일주일밖에 안 내렸어요. 근데 그 일주일 내린 거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그거 가지고 어떤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종목 빠르게 교체하는 게 낫다. 왜냐?
2차 전지는 지금 주도 상승의 그 트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을 좀 보세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쫓아가지고 막 기업 탐방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좋고 반도체를 실적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 좋아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2차 전지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고 뭐 어제 포드에서 손절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 네. 실적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2차 전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정말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 눌렸으니까 이제 반등 나올 시점이야.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는요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근데 그 반등을 사면 그럼 지금 9만 5천 6천에서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수익 내려고 하는 분은 찬스지만 저 11만 12만 쫓아가는 사람은 찬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매매 대응 잘하는 분은 그렇게 하지만 주도 상승 종목 트렌드 아니니까 좀 긴 호흡에서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거는 인정. 하면 중기적으로 3, 6개월 저는 종목 교체 빨리 하고 다른 쪽 가라. 왜? 그 3, 6개월에 50%, 6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손해보고 일단은 정리를 하자. 이런 게 이제 결단 내리기가 쉽진 않아요. 이 종목에서 매매를 사고 팔아서 수익 낼 수 있는 스킬이 있으면 좋은데 시청자님은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회비용이 다른 쪽에 더 있다는 얘기를 네.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강전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갖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는 좀 결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최수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는데 저는 예전에는 제가 2차 전지 괜찮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위치에서는 최수환 대표님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사실 주가가 엄청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중반 10월 달 막 힘들다 할 때가 그 당시 에코프로 5만 원 전후였었는데 이게 12만 원, 13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저항 걸릴 때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악재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올라갔던 것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이것까지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가까지는 조금 단기간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만 3천에서 5천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 비중을 최소 절반 떨어내시거나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좀 설명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들이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다른 것들 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LG 에너솔루션이 포드하고의 계약 해지를 한다 했었을 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배터리 3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다. 어느 정도 이제 왜냐면 앞으로의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규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도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이제 생산 안 하고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쪽 사업에 눈을 더 키울 수밖에 없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나중에 향후 로봇이라든지 드로이라든지 여러 쪽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그렇다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3사보다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이 그나마 좀 더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철강 사업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오늘 영향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 정부에서 화학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합니다. 그게 기대치가 되면서 좋아질 거라는 부분도 있는데 철강도 한다가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강 업종이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진다라고 볼 건 없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그림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어디에만 넘어가면 되냐면은 요 33만 원. 요 자리대가 현재 위치에서 딱 10% 좀 안 되는데 여기만 넘어가면은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무난히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반등 나올 때 비중 졸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가져가자 같이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들어왔네요. 매수가 12만 7,856원이고요. 비중 20%인데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매수가 보니까 뭐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셨을 것 같고 이것도 우리 최수창 대표님이 조선을 좋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데 11월, 12월 조정받고 있지만
또 지금 사라고 하실 거죠? 사야죠.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에서 방송을 듣고 주식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팁을 드릴까요? 네. 이 방송 나오는 출연자분들 타이밍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은 9시부터 본장이 열리잖아요. 3시 반. 그다음에 넥스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 매수하는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저 중에 뭐 최수창이라고 하면 최수창이 조선산업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 제가 조선회사에서 나와서 뭐 PR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이런 관점이네. 강재원 파트너 하는데 조선산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네. 관점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그 방향성에 결국 상승 방향성에 대한 또 모멘텀과 근거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참고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꺾일 만한 그 변화가 없다. 마스가 진행형이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내려올 일 없습니다. 아직 당장. 그러면 조선산업은 내년부터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협력 기대감이 그동안에는 LNG 갖고 왔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 당선된서부터도 계속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조선주가 내년에 실적이 안 좋을 거냐요.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주 받아놓은 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 인도하고 있으니 그게 당연히 실적 반영되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적주를 보시면 당연히 방향성 상승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저 같으면 조선주 좋다. 올 초부터 계속 이 박스에서도 괜찮다. 지금은 이제 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하반기 저점에서 또 고점까지 올라갔던 거에 하프 기다렸다가 지금이 딱 11만 원, 10만 원 언저리가 매수죠. 주봉 말씀드리면 만 하나 여기서 10만 원 이탈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9만 원대를 기다렸다 9만 한 5, 6천이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이 눌림 매수의 아주 좋은 타이밍까지 보이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제가 오늘 이 출연이 안 했으면 이 얘기는 안 했겠죠. 네. 요 시점은 매수 자리다. 보유하셔서 신고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십시오. 4월 때도 신고가 나올 때까지 갖고 가십시오. 근데 계속 질문 들어가고 상담 들어와서 팔으셨죠? 지금 갖고 있었으면 100% 수익이잖아요. 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된다, 여전하다. 한화오션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기다리셨나 네. 봐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고요. 현대차요. 네, 제가 이 현대차를 한 5, 6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오, 5, 6 년이요? 추가 매수를 하고 해가지고 네. 매수가가 17만 4천 원 정도 되고 비중은 40%인데요. 네. 살 줄은 아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또 욕심이 또 커져가지고 네네. 팔지를 못해요, 제가. 아. 그래가지고 5, 6년 동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꼭 팔아야지. 네. 그랬다가 또 못 팔았어요. 왜냐면 뭐 35만 원 간다, 40만 원 네. 간다 막 이런 네. 얘기가 들리니까 막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아유. 보니까 또 이렇게 네. 20만 원대로 내려갔는데 아. 앞으로 전망이 네네. 30만 원 넘어설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이렇게 머물 건지 뭐 노보쇼 어쩌고 하는데 네네.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네. 이번에는 꼭 팔고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수익 많이 보셨는데 어쨌든 원래 파는 게 더 어렵잖아요, 어머님. 언제 파실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어떤 이 가격대는 넘고 싶다 하는 가격대 있으세요? 30만 원? 저는 35만 원. 35만 원? 네, 35만 원을 팔고 싶은데 아, 네네.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알겠습니다. 문제죠. 35만 원 갈 수 있을지 뭐 얼마나 걸릴지까지도 살짝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수익 굉장히 잘 보고 계신데 또 이제 30만 원 최근에 깨지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일단 5, 6년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고 비중도 40%뭐 작지 않으신데 자, 현대차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케이스인데 이걸 왜 파실까요? 약간 이런 생각인데 네. 지금 현대차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평균 단가가 17만 5천 정도 되신 건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비중도 40%고요. 저 이거 현대차가 배당이 이제 최소 10,000원, 작년 같은 1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주식으로 기준할 때 배당 수익률이 1년에 7%입니다. 현대차가 연간 배당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 더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되는데 그러면 오지도 않는 매수보다 항상 난 수익 중이고 배당 수익률이 매년 7% 이상이 보장이 되는 종목인데 이거를 급하게 파실 생각을 왜 하실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지쳐서 그런 건 알아요. 네네. 근데 이 지쳤는데 이제 진짜 황금기가 오는 시간에 딱 왔어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이 구간대에서 이번에 꼭 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왔다. 이 정도면 나 정말 만족해라고 할 때 비중을 좀 줄인다 정도는 저는 괜찮은데 네. 이 종목을 왜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게 자꾸 이게 왜 그러냐면 30만 원 근처를 갔다가 한번 또 내려왔다 이거를 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지치셔서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2021년도가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29만 원이나 갈 때를 한번 왔습니다. 28만 29만 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당시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살짝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넘어갔다가 안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을 만든 종목들이 나중에 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최소가 요 마디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디폭이 지금 현재 얼마냐라고 하면은 기본 마디폭이 한 10만 원 정도의 마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이 종목을 줄인다. 그거 어디서 줄여야 되냐? 가격적인 부분에서 38만 원 정도 가면은 그때 한번 좀 줄인다 정도 생각하시고 38만 원 간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42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8만 원 가도 자산 가치가 자산 가치 이하의 종목이에요.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하셨던 로봇부터 해서 자율주행 이게 서서히 개화되는 시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차는 윗자리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 38만 원 가면은 한 5% 10% 정도 줄일까 요 정도 생각하시고 배당도 7% 이상 주는 종목을 왜 파십니까? 가져가신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제 황금 시기이기 때문에 지치셨으면 38만 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제가 그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될지 너무 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거 말고 뭐 다른 종목은 고민 안 하시는 거고요? 로보스타 들어갈까? 로보스타요. 둘 예. 중에 고민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나 뭐 로봇주 다른 거 갖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로봇주는 없는데 반도체는 로봇은 없고, 있어요. 반도체는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요거 뭐 일단 그래도 좀 여유 자금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둘 중에 어느 쪽이 괜찮을지 아니면 뭐 비중이랑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와 로보스타 중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생기셨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아니면 두 개 다 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왜요? 이제 질문을 딱 들으면서 네. 제가 살짝 저기 했던 게 지금 로보스타를 사고자 하는 건 방송에서 로봇주 얘기하니까 사고 싶은 거고 그렇죠, 로봇. 반도체는 갖고 있는데 반도체 계속 얘기하니까 더 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뭐 갖고 계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아니에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요. 굳이 삼성전자 또 사요. 뭐 왜 또 SK에서 사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로보스타 대응을 못 하실 거예요, 시청자님이. 네.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섹터 맞는데 그 변동을 대응을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딱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거꾸로. 삼성전기 사세요, 삼성전기. MLCC고 로봇 쪽으로도 가고 AI 데이터 센터도 가고 반도체 쪽도 가고 삼성전기를 하나 사시는 게 더 낫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추천 여러 번 얘기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 갖고 있는데 뭐 또 SK에서 삽니까? 그리고 로봇 이 테마 상승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스킬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우량스러운 삼성전기 쪽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보다도 삼성전기 하나를 사자, 제대로 사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